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적 일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경선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용인시청에서 이제 대북을 올리시면서 승전의 의지를 좀 다지신 바가 있습니다. 이색 선거운동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떤 다짐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북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경선 때부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때부터 그 대북에 사인도 하면서 그 대북을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을 좋아하는 분들,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결집을 했고요. 국민의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그 대북의 아이디어를 내시고 대북을 만들었던 분이 또 용인에 사시는데 저를 적극 지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윤석열 당선인의 참모였지 않습니까? 경선 때는 국민캠프, 윤석열 국민캠프 공보실장이었고 또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상금 보좌역으로 후보실에서 일을 한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이상일 용인시장 당선 응원을 하기 위해서 대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당선인의 사인이 있는 큰 북, 또 중간 북, 작은 북 다 두들기면서 또 우리 같이 출전하는 시의원 후보, 도의원 후보 등과 함께 이렇게 이 용인을 우리가 탈환하자 이런 의지를 밝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 용인시장 선거에 국민의힘에서도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0분 이상 예비 후보로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컷오프만 세 분 남고 다 떨어지셨죠. 15분가량 남았는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에서 심사하는 과정 그리고 1차 이 컷오프를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3사람이 경선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다른 두 분의 경선 후보자들도 훌륭하신 분이고 그래서 지금 오늘하고 내일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발표가 있습니다. 최선을 각자 다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봐야죠. 네. 내일까지 여론조사가 일반 여론조사 그러니까 당원 50, 네, 일반 여론조사 50. 책임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결과 50% 반영해서 23일 토요일 발표가 됩니다. 네, 꼭 전화를 받으시라는 그런 권유를 감사합니다.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1차 컷오프 당시에 탈락한 후보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곳에 중앙 정치인들이 지금 많이 시장 후보로 나오고 있다. 들러리 섰던 거 아니냐, 공천심사 불공평한 거 아니냐,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일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은 많이 이제 달라진 분위기고요. 용인에 오셔서 하루만 다니신다면 그런 분위기는 지금 사라진 상황이고 무소속 이야기하셨던 분도 이제는 뭐 다른 생각, 뭐 당을 위해서 뛰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를 지시하신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경선이 끝나면 모두가 원팀이 돼서 용인에서 승리하는 그 길로 저는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6월 1일 지방선거 대선만큼 중요하다. 윤석열 당선인이 정권 교체를 했지만 우리 모든 당원들이 또 우리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힘을 모았기 때문인데요.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검수안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을 무소속으로 빼고 이런 이 무리수와 입법 폭거를 지금 자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비로소 정권 교체가 완성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인에서 제가 출마한 것도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를 좀 해야 되겠다. 용인에서 제가 꼭 후보가 돼서 승리해서 경기도에서 승리하고 나아가서 윤석열 당선인이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동력을 얻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생 안보를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의 시즌2다. 지방선거의 성격도 규정을 하셨는데요. 요즘에 그 TV 토론을 하신 걸 좀 지켜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거기서 가장 느꼈던 부분이 나만큼 용인을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용인 뭐 갑을병정 다 내가 해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 활동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용인 을위원장으로 국회의원 하면서 활동을 했고요. 사실은 많은 레코드를 남겼습니다. 토론회 때 자세히 좀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지역이 분구되면서 또 정위원장이 돼서 소위 경선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공천이 됐고, 병 지역에서 역시 경선을 통해서 제가 후보가 됐습니다. 경선에서 이겨서. 그래서 일부 이제 경쟁자들이 특혜 아니냐 뭐 그랬는데, 저는 경쟁을 통해서 이겨서 후보가 됐기 때문에 특혜 받은 적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 지역을 두루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용인 지금 6월 1일 시장 선거에서 본선 경쟁력이 상당히 더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듣고 있고, 같이 경쟁했던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어찌됐든 제가 당협위원장 활동,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2014년 이후에 용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것들이 레코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쟁자 가운데 그 성과로 일로 가장 많이 보여준 사람이 이상일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예만 든다면, 저는 용인의 자존심을 2014년에 세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수원 인터체인지가 용인 신갈당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용인 시민들이 삭발투쟁까지 해가면서 이 이름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용인 신갈당에 수원이라는 이름이 웬 말이냐.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기영지역이었죠. 이 경부고속도로 수원 인터체인지를 수원 신갈로 이름을 바꿨고요. 흥덕 지역에 지금은 샘말 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때 우리 젊은 학부모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학교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신설했습니다. 학교 신설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용서고속도로 통행료 10% 인하, 최대 10% 인하했고, 용인의 7개 초중고에 화장실, 급식실, 방송시설, 냉난방시설, 전면 교체 또는 보수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장 시키면 일 잘할 사람, 이런 이야기를 저희 당내에서 또 저를 지켜본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과를 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용인시는 인구 110만에 가까워지면서 용인 특례시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도시의 대개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발전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용인이 급속히 인구가 팽창이 됐습니다. 2005년에 38만 명이었는데요. 지금 2022년 108만 명. 엄청나게 많이 팽창을 했고요. 그런데 인프라가 제대로 이렇게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 시민들이 느끼는 교통 불편은 상당히 심각한 편이고, 특히 처인구는 더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제가 꼭 용인 발전을 위한 공약을 좀 해주십사 하고 청도 많이 드렸는데, 그걸 해주셨는데, 교통의 편의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굵직한 공약을 하셨고요. 용인하면 지금 난개발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반도체가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절반이 용인이 맡고 있습니다. 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까지 해서 용인이 그걸 맡고 있는데, 용인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핵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구 기준으로 10번째 큰 도시인데, 이 도시가 아직도 난개발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상 갈 수 있는 훌륭한 최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동력의 도시가 되고, 그다음에 용인은 많은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또 교육열이 굉장히 뛰어난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교통 편의까지 제대로 갖춰진다면 용인이 가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저는 이런 이 용인의 대개조 플랜을 가지고 시장 선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 대개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난 그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그 캠프에서, 그리고 선대본에서 지역 발전 공약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상일 후보님의 아이디어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저희 이제 선대본부에서 아침마다 전략조정 회의를 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사실 12월 말부터 빨리 윤석열 당선인의 전국의 각 지역 공약을 좀 만들어서 제시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제 한편으로 당선인의 공약은 국가적인 큰 공약, 이거를 좀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주장을 해서 전국 각 지역에
각 지역에 사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꼭 원하는 공약들이 있잖아요. 지역 맞춤형 공약. 이거를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게 이제 관철이 됐는데요. 용인에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처인구의 경우 아까 제가 교통이 다른 지역보다 더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인구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수건 사업이 국철 경강선 광주에서 용인 저 남사까지 연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꼭 원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관철을 했고 용인에 이제 국지도 57번 도로가 있는데 그게 중간에 단절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 불편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연결하는 해야 되겠다 이런 공약도 했고요. 지하철 수지로 3호선을 연장하는 공약, 또 용서가 안 된다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인데 용서가 안 된다는 이 고속도로의 대체 및 우회도로도 신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다음 지하철 신분당선이 좀 요금이 비쌉니다. 예. 그래서 이 요금 인하도 좀 해야 되고 수서에서 출발하는 SRT의 이 소위 동탄까지 44km예요. 동탄역까지. 근데 그 중간쯤에 SRT역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SRT 수지 분당역 공약도 했고요. 그다음 우리 기용지역 발전을 위해서 플랫폼 시티를 현 민주당 시장이 하고 있는 거와는 좀 달리 네. 물론 공공개발로 진행되고 있죠. 네, 추진 속도를 늦출 이유는 없고요. 이거를 좀 내용을 좀 바꿔서 훨씬 더 찾고 싶은 도시 그리고 용인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지역 그다음에 용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만들겠다는 의지도 윤석열 당선인이 밝혔고 기용호수 좀 더 제대로 정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심지어 기용의 아주 레미콘 공장 이전 공약까지 다 당선인이 했는데 네. 이 당선인의 공약 그림 잘 그려놓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네. 그런데 누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의 공보실장이었고 상권 보좌역이었던 이상일이 용인시장이 된다면 이상일이 더 실천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시장이 된다. 야당 시장이 무슨 재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겠습니까? 후보님, 이 질문에 제가 시간이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이 질문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교통공약, 특히 SRT 새로운 역을 설치할 이런 얘기 하셨는데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 이런 반론도 있고 이 많은 교통공약을 실천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큰 문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용인 말고도 다른 지역 공약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기 내에 5년 내에 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첫 삽을 뜰 수 있고 예타를 소위 통과를 시켜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시도를 하고 첫 삽을 이렇게 뜨는 이런 과정까지는 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하나 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경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